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의원님, 그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약간 톤이 좀 낮더라고요.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인영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많은 100여 곳을 압수수색해서 검찰로서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 준비는 필요한 증거는 다 수집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100여 곳이나 압수수색하면서 정보 수집을 했는데 그렇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보면 정 교수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데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이게 중대한 범죄냐. 네. 반사회적 행위고 사회적 해악이고 중대한 범죄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진표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네. 서초동 촛불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큰 주장은 이 검찰개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수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뼈저리게 느낀 것은 소위 기획수사라고 비판하던 거. 네. 어떤 검찰 스스로가 머리 좋은 검사들이 모여서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는 여러 피의 사실 수사기밀을 유출해 가면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꽤 맞춰서 기소하고 구속하고 재판에서 범죄를 완성시키는 이런 식의 검찰의 행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인식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더 철저하게 느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수처 설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 설치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봐도 이해창 전 총재가 98년부터 요청했던 거고 이해창 총재 아니라고 또 언론에 얘기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호, 정몽준 당대표, 진수희 여의도 연구원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 정의아 의원, 우리 김영우 의원도 공동 발의에 사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그럼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 많아요. 이게 말씀하세요. 아니 현재 바로 직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에 충분히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선거법하고 다 연동돼 있어서 처리가 조금 함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우리 정치 풍토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다른 나라에서 없는 건데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연결시켜서 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우선 한국당이 어제 권성동 의원이 완화된 공수처 비슷한 반부패 수사청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전통적인 상당수의 의원들이 검찰 집권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든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혁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든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황교안 대표와 나원내 대표만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독재의 연장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상식에 맞질 않아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5, 60명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의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좀 오버하고 있다. 아니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 검찰을 보고 정치하려는 거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걱정되는 공수처 면이 있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같이 논의를 해보면 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선거법하고 연계 처리 문제는
패스트트랙 때도 그랬잖아요. 내용만 서로 합의가 되면 동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그 소초동의 촛불을 생각해 보면 수개월 동안 국감 때문에 2주일을 쉬고 3주 만에 나왔는데도 우리 정치와 우리 언론은 계속 조국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예. 안타깝죠. 네, 참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이거를 정치권이 정의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정치는 정의하는 방법이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처음에 나온 이유가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나쁜 기획 수사라든가 별건 수사라든가 폐의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런데 경찰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검찰과 경찰 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어서 권력기관 간에 서로 체크 앤 밸런스의 기능이 작동하게 하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김영우 의원도 과거에 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그 점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걱정이 있으면 그것은 공수처장의 인사 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논의하면 되죠. 그런데 공수처 자체를 놓고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매도해서 대화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대화를 해보시고요. 계엄령 문건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방위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냐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소위 기무사 문건, 지금 알려진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게 군사기밀 같은 건데 이걸 왜 언론에다 공개했냐? 이걸 따지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권센터장이 나와가지고 그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건 가짜고 원본이 따로 있다 하고 원본을 먼저 공개하고 나온 거예요. 그 원본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인데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게 군부대 동원 계획 이런 것까지도 있을 뿐더러 모두에 어떤 게 있냐면 국무총리 그리고 NSC 위원장은 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당시 대행이 맡았던 일이고 NSC 회의를 3번이나 했어요. 황교안 대행이. 그런데 NSC를 통해서 내각 내에서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시되어 있고요. 언론은 일반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어떻게 언론을 차단시키고 통제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국회가 계엄 반대 의결을 하는 정족수에 미달하게 하라는 전략까지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공히 국방부 장관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군 직제상으로 보면은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만들었다면 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공식 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조현천 씨인가 그 사람을 한테 맡겨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데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아무도 흔들